안녕하세요. 이토록 벅차오르는 리뷰어의 피리피리입니다. 영상 재업로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작품 리뷰는 올해 들어 처음이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부터는 약간 달라진 체제로 갑니다. 그간 고생해주셨던 원선생님께서 현생 때문에 빠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 피리피리 1인 리뷰 체제로 인사드리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계속 1인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진행자분을 구하거나 뭐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해요. 이번리의 새로운 시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디즈니의 엔칸토입니다. 영화로 개봉했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다른 OTT 사이트에도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굉장한 흥행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엔칸토의 유명한 뮤지컬 넘버인 We Don't Talk About Bruno, 속칭 브루노 억가 노래는 이미 프로즌의 Let It Go 음원 성적을 뛰어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엔칸토의 다른 OST도 음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엄청난 대박 흥행을 한 거죠. 먼저 줄거리부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콜롬비아의 깊은 산속에 엔칸토라는 숨겨진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드리갈 가족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족의 주인공인 미라벨은 혼자서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마법의 힘이 있는데. 그런데 미라벨은 집안의 막내인 안토니오가 동물과 대화하는 힘을 받은 날에 마법의 집인 카지타가 위험에 처하고 기적의 힘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미라벨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방불명됐던 브루노 삼촌도 찾고 가족들이 안고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면서 기적의 힘을 다시 되찾고 가족들이 다시 행복하게 화합을 이루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엔칸토입니다. 굉장히 많은 축약을 했는데요. 이 엔칸토라는 말이 콜롬비아어로 기적 마법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칭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뭐 슈거라든가 그런 어떤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칸토도 이런 너는 마법 같은 애야, 기적 같은 애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쓰는 말. 그래서 엔칸토가 기적이라든가 어떤 현상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이게 영화의 주제랑도 되게 맞는 제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칸토라는 게 노래라는 뜻이니까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적인 것과도 인맥상통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즈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디즈니가 코코에서와도 마찬가지로 비백인 인종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해요. 코코에서도 멕시코계 배우를 성우로 대거 등용을 했죠. 그 엔칸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팅게 배우와 가수를 구성을 했죠. 그걸 라야 마지막 드래곤에서도 동양계 배우를 한 것처럼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디즈니도 백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타 인종 간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펼치는 거죠. 주인공인 미라벨의 성우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스테파니 비트리즈라고 하는 배우예요. 브루클린 나인나인의 로사 역할로도 유명한 배우죠. 굉장히 멋있는 형사로 나오죠. 비트리즈가 브루클린 나인나인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캐스팅했을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감명 깊었는데 미국의 뭐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늘 한 명의 라틴계 배우만 뽑는다 이거예요. 브루클린 나인나인 캐스팅을 갔을 때 자기가 지원하려던 라틴계 여성 역할이 동료 배우인 멜리사 푸메로가 캐스팅됐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 명의 라틴계 여성이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나는 캐스팅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틀즈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본래 계획이 없었던 라틴계 여성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자리를 비트리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래 그냥 백인 여성이었던 거를 라틴계 여성으로 바꿨던 거죠. Melissa got cast before me. And I read that she had been cast and I was like, I cried because I thought I'm so happy for her, but I also know that there's no way that a network is going to cast two Latinas. It doesn't happen. There's only one of us ever, you know? And then like 2 days later, my agents were like, guess what? It was amazing. Really good. 이게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방송 영화계에서는 소수 인종의 자리는 한 자리거나 아예 주지를 않아요.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드문 거죠.
그래서 디즈니가 이번에 라틴계 배우들을 대거 등용해서 한 자리에 모은 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엔칸토 노래 감독을 맡은 린 마누엘 미란다의 영향이 큰 것도 있죠. 이 감독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브로드웨이에서 꾸준히 라틴계를 비롯해서 미국 이민 세대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소개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흑인 라틴계 문화인 랩을 뮤지컬에 넣는 음악 스타일이 그 사람의 특기이자 장점이죠.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뭐 In the Heights나 굉장히 유명한 해밀턴 같은 경우에도 린 마누엘 미란다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엔칸토 노래랑 되게 비슷해요. 디즈니에서는 저도 이거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린 마누엘 미란다가 이미 모아나에서 노래 감독으로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음악 총감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디즈니가 본래 이런 감독이나 이런 거 작가를 시킬 때는 미리 한번 좀 서브적인 프로젝트로 일을 해본 다음에 또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메인 프로젝트로. 그래서 아마 그걸 엔칸토를 위한 빌드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소수자를 대표하는 한 자리, 딱 그 소수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캐릭터 한 자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위한 무대를 아예 그 문화권에서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가 아무리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는 어쩔 수 없다. 마지노선으로는 이제 그 무대 자체, 배경 자체, 문화 자체를 이야기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물론 냉정하게 보자면 이런 타인종의 메인 무대 초대도 결국에는 더 큰 미국을 위한 뭐 그런 설계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디즈니 안에서는 대단한 진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엔칸토에서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미라벨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뭐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이지 이게 아니고 디즈니에서 공주님이 아닌 여성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역사는 정말 길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제 공주는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보기 애매하죠. 물론 이제 공주 이야기 주인공이 공주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하겠지만 공주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이끌어간다기보다는 결국에 왕자가 등장해서 바꿔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이야기의 전개가 안 돼요. 뭐 디즈니가 뭐 프로즌이라든가 다른 작품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공주 캐릭터한테는 주인공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야 되나? 물론 공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주지만 전통적인 서사 구조상에서 주인공이 공주냐라고 했을 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라벨은 안경을 쓴 여성이고 이것도 디즈니 최초죠. 안경을 쓴 여성이 주인공인 게.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이 여성으로부터 권력과 인정을 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이야기 서사에서의 주인공으로서의 여성은 인종이랑 디즈니를 떠나서라도 극히 드물고 디즈니에서는 최초라고 봐도 무방한 이야기라 이거예요. 여성이 권력을 받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받거나 아니면은 공주 이야기에서처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은 바닥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엔칸토는 엄청나게 전통적인 주인공 서사예요. 제가 계속 전통적인 주인공 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인공 서사가 가부장제에서 부계전승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서 아버지의 그 권력이라든가 부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서사인데 그거를 그대로 여성들이 수행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전복시키거나 어쨌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여성들이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엔칸토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 또 어떤 서브플롯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됐는데 이건 뒤에 가서 더 길게 이야기해 볼게요. 미라벨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이게 여성 중심 서사라는 게 더 다가오는데 엔칸토 본편에서도 언급이 별로 안 되는 미라벨의 아버지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디즈니가 아버지와 딸 이야기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경향이 커요. 근데 여기서 미라벨 아버지가 전통적인 디즈니의 부녀 관계로 보면 조금 튀는 캐릭터예요. 보통은 이제 디즈니 만화에서 아버지 역할이 어떤 식이냐면은 아빠가 바깥 일을 해요. 그리고 딸이랑 관계가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관계인데 딸이랑 있으면서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도 이해할 구석이 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엔칸토에서는 바깥 일을 하는 게 어머니인 훌리에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미라벨을 케어해주면서 미라벨의 어떤 뭐랄까 감정적인 쿠션이 되는 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미라벨의 아버지가 위대한 마드리갈에서 외부인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위대한 훌리에타 마드리갈에 어울리는 배우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는 미라벨하고 같은 성상에 있어서 이해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드리갈을 소개하는 첫 노래에서도 나오는데 미라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훌리에타와 결혼한 내 아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모부인 펠릭스는 페퍼가 펠릭스한테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서일 수도 있고 페퍼와 펠릭스의 자식들이 다 능력이 나와서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빠보다는 인정받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대사도 훨씬 더 많고 뭐 인종적으로 라틴계인데 흑인계라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작품 외적인 이야기고 미라벨의 아버지는 자주 별에 쏘이고 훌리에타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굉장히 못 믿어온 위치예요. 그래서 미라벨이 사고를 칠 때 네가 나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브루노의 애연 앞에서 그냥 숨기자고 하거나 아니면 훌리에타가 이야기할 때 뒤를 따라오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딸을 하부엘라가 나무라도 하부엘라한테도 아무 말도 못해요. 보통 디즈니의 부녀서사였으면은 이야기를 더 얹어준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엔 딸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잠깐이나마 미라벨이 어떻게 하지 할 때 숨기자, 그러니까 범죄를 공모하는 역할, 뭐 능력이 없는 사람끼리의 이런 상황에서의 몸을 낮추는 게 좋다 이런 걸 알려주는 진짜 쿠션 역할만 하고 서사 뒤로 되게 편하게 치워져요. 이런 점에서 미라벨의 아버지는 디즈니 보통 서사에서 어머니보다 살짝 못한 역할? 그걸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훌리에타가 치료를 하고 미라벨을 중간에 어쨌든 감정적으로 케어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머니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주권이 미라벨의 아버지에게 있지 않은 굉장히 부가적이고 서브적인 캐릭터라는 거를 확실하게 들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즈니 부녀관계 이야기랑 봤을 때 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디즈니가 아니었으면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런 서사로도 볼 수 있는데 디즈니에서는 아버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계속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이 주인공이었을 때. 근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기존과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서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이민계나 소수 인종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특성이 자립적인 여성상, 여성 가장이라서 콜롬비아 배경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눈치를 본 케이스이기도 하고 하부엘라를 중심으로 한 모계 사회가 된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게 배경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롬비아이고 시기적으로는 콜롬비아 내전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부엘라의 남편이 그러니까 미라벨의 할아버지가 떠나간 사건 자체도 내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미라벨의 시점 자체는 1950년이나 60년대로 보는 게 무방할 겁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공동 진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뭐 언제나처럼 풀버전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에 있으니까 그쪽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